안녕하십니까. 1강 시작하겠습니다. 자동차 보험의 의미, 기능에 대해서 먼저 볼 텐데요. 우선 첫 시간이니까 시험에 대한 팁을 좀 하나 드리면은, 저희가 4교시 시험이거든요. 2차. 그리고 손해상여사 이제 합격률 뭐 이런 거 많이 찾아봤을 텐데, 보통 저희가 한 20%가 돼요. 합격률이. 20%인데, 그러면은, 이거 진짜 10명 중에 2명이 너무 어려운 거 아니냐, 이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 우리가 4교시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일단 시험 보러 가자마자 1교시에 한 5명 정도, 한 5, 6명 안 와요. 그러니까 한 반에 한 30명 되거든요. 한 30명 되는데 5, 6명 안 와요. 그 다음에 1교시 끝나면은 한두 명 가요. 또 없어요. 그리고 2교시 끝나고 점심 먹거든요. 점심 먹고 나면은 또 한 5명 정도 없어져. 그럼 실제 3교시, 4교시, 우리가 보는 4교시가 되면은 한 20명이 채 안 남아요, 보통. 이 중에 20%면은 한 6명 정도 붙는 거거든요, 한 반에. 그러면은 실제 내 옆에 뭐 한 2명, 3명 정도 그 사람보다만 내가 잘 쓰면은 충분히 시험에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보다 더 잘 쓸 수 있도록 다 답안지 작성할 수 있도록 제가 많이 도와드릴 테니까 저 믿고 따라오시면은 분명히 4교시까지 시험 다 보고 좋은 결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자동차 보험은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거는 교통사고가 났을 때 이제 다친 사람들에 대해서 보상을 하는 거죠. 차량이 차선이 있고 이렇게 있을 때 우리 차가 이제 A 차량,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B 차량이 가다가 A 차량이 이렇게 차선 변경을 이렇게 왔어요. 그러다 여기서 이제 빵 사고가 나는 거죠, 서로. 그러면은 A 차량에 타고 있던 사람, 그 다음에 B 차량에 타고 있던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다친 거에 대해서, 아니면은 B 차량이 튕겨져서 튀어나가서 보행자 C가 다쳤다. 이 보행자 C, 이렇게 사람이 다친 거에 대해서 우리는 보상을 해주는 거고, 그러면은 A가 이 자동차 보험의 이제 기능을 보면 A가 옆으로 땅 튕겨서 나가서 이제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러면은 기본적인 과실은 7대3 정도 됩니다, 보통. 7대3인데 사고가 났으면은, 근데 이 차량에 타고 있던 사람이 B가 많이 다쳤어요. 좀 많이 다쳤어. 손해액이 뭐 한 1억 정도가 나왔다. 이랬을 때 손해액이 1억이 나왔어요. A가 잘못해갖고 배상 책임 금액이 1억이다. 배상 책임액이죠. 여기서 배상은 A가 차선 변경을 잘 해야 되는데 잘못해갖고 사고가 난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게 배상. 법률적으로 내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물어주는 거예요. 법적 책임이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 1억을 배상을 누가 해주냐? A가 가입한 갑보험회사가 해줄 거예요. 갑보험회사가 자동차 보험 가입했으니까 갑보험회사가 A를 대신해서 B한테 1억을 보상을 해주게 되는 거예요. 보상은 A가 갑보험회사와 이런 사고가 있을 때 갑보험회사가 대신 보상하게끔 계약에 의해서 맺어지는 관계. 그때 나오는 게 보상. 그렇기 때문에 이 배상과 보상은 약간 이 의미가 좀 다르다. 그것만 좀 기억하시면 되고, 그러면은 1억이란 금액을 A가 평소에 가지고 있지는 않으니까 보험회사를 통해서 보상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A가 경제적으로 안정되게 자동차 운행을 할 수 있게끔 보험에 가입을 한다. 이런 보험의 기능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은 A가 혹시 갑보험회사에 보험을 가입을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갑보험회사에 가입을 안 한다든지, 아니면은 가입을 해도 적게 든다든지, 보험료를.
그러니까 보험금이 적게 나오게끔 좀 가입을 적게 한다든지 그러지 말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해서 보험회사에 가입을 할 때 대인배상 1, 대인배상 2 가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인배상 1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저희가 좀 더 자세히 배울 거고 대인배상 1은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이거는 무조건 가입을 해라. 안 하면은 과태료 나와요. 내가 얼마씩 과태료를 내야 돼요. 그 대신 대인배상 2는 네가 가입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돼. 다만 가입을 하면은 어떤 혜택을 줄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대인배상 2는. 그래서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대인배상 1은 반드시 우리나라에 가입된 자동차는 어떤 차량이든 대인배상 1은 반드시 가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라도 가입이 안 돼 있다 그러면 따로 보상을 해주는 게 있어요. 정부에서. 그렇게 대인배상 1.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대인배상 1에 무조건 가입을 하게끔 돼 있고 그리고 이 보험을 1억을 내가 사고가 났을 때 각 보험회사가 1억을 보상을 해주는데 나는 각 보험회사가 어느 일정 금액의 보험료만 내면 돼요. 뭐 보통 뭐 한 100만 원 내외에서 100만 원 이거보다 훨씬 더 적게 내시는 분들도 있고요. 뭐 50만 원 내시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보험료를 내면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런 큰 금액 1억이 넘는 금액도 뭐 10억이 넘는 거 100억이 넘는 것도 참고로 그냥 뭐 여담이지만 교통사고에서 제일 개인한테 제일 많이 나간 금액이 한때 그 우리 연예인 그 강원래 있잖아요. 강원래가 한 30몇 억, 거의 40억 가까이가 나간 적이 있어요. 그게 제일 큰 금액이었는데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한 사람한테 100억이 나간 적이 있어요. 100억 넘게. 누구냐? 삼성전자 임원이 되자마자 교통사고로 사망하신 분이 있어요. 그분 한 100억 넘게 나갔습니다, 금액. 그런 큰 금액도 보상을 다 하는 거죠. 보험에 가입이 돼 있으면은 경제적 안정기능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그러면은 나는 그 사람은 사고를 낸 사람은 보험료를 많이 내느냐? 아니죠. 어느 일정 금액만 내면 되는 거죠. 근데 이 보험 사고가 적게 나야 크게 나면은 보험료 전체가 올라가니까 적게 내기 위해서는 사고가 좀 덜 나야겠죠. 이 사람이 개인적으로. 그렇게 그래서 교통사고 예방이 되는 거예요. 내가 보험료를 적게 내기 위해서 안전운전을 하는 거고 주변에 이제 교통사고 안 나게끔 안전운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자동차 보험에 어떤 기능이 있다 이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럼 자동차 보험의 종류가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은 개인용 자동차 보험, 업무용 자동차 보험, 영업용 자동차 보험, 그다음에 뭐 이륜차, 농기계 이렇게 있는데 개인용은 내가 일반적으로 그냥 타고 다니는 거, 그냥 집에서 가정용으로 타고 하는 거. 업무용은 회사차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회사에 갔는데 그러니까 회사가 이 영업용 말고 그냥 비사업용 차량 아니면은 법인에 돼 있는 차량, 회사 차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영업용은 우리 택시 보면은 노란색 간판이 있어요. 그게 다 영업용이에요. 택시, 뭐 렌트카 이런 게 영업용으로 그 차량을 이용해서 이제 영업 수익이 되는 거죠. 버스 이런 차량이 영업용 차량이고 그다음에 이륜 자동차 있고 농기계 있고요. 그다음에 자동차 취급업자 보험은 내가 차량이 A차량을 이게 차가 고장이 났어요. 아니면 사고가 났어. 사고가 나서 고쳐야 돼. 그래갖고 이거를 B 공업사에다 맡기잖아요. 그러면은 A가 B 공업사에다 차량을 맡기는 순간 A의 법적 배상 책임은 없는 거예요. 이 차량에 대해서는 더 이상. 그러니까 이 차량이 B 공업사에 와서 여기서 뭐 C 직원이 어떤 형태로 운행을 한다든지 뭐 하다가 잘못해갖고 사람이 다쳤을 때 A의 책임은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좀 더 자세히 배울 겁니다. 다만 공업사라든지 왜냐면 다 공업사에다 시험 문제 자체가 A가 공업사에다 차량 수리를 맡겼다 이렇게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공업사에 맡기는 순간 A는 법적 배상 책임이 없어요. 그리고 B 공업사가 이 A 차량을 가지고서 어떤 뭐 운행을
직원이 운행을 했다든지 뭐 할 때 사고가 나면은 그때 쓰는 보험이 자동차 취급업자 종합보험으로 통해서 보상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는 없다. 근데 시험 문제, 이건 나중에 좀 더 배울 거긴 하지만 A가 B 공업사에다 차량 수리를 맡겼다면 없는 거예요. 그렇게만 딱 나오면. 근데 시험 문제에 A가 차량을 맡기고 수리를 다 하고 B 공업사에다가 A가 나 회사 어디 쪽에 있으니까 저희 나 회사가 강남이에요. 그러니까 공업사 수리 다 끝나고 나면 강남으로 갖다 주세요 하잖아요. 그때 C가 직원이 차를 운전을 해갖고 갖다 주는 그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했다. 그러면은 그때는 A의 책임이 있습니다. 차만 단순히 맡기면 없지만 A가 B한테 어떤 공업사에 어떤 요구사항이 있었을 때 B가 그거를 맞추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했으면은 A한테도 법적 배상 책임을 해야 될 의무가 있다. 요거 나중에 사례로 배울 거니까 요 정도만 딱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다음으로 자동차 보험의 구성은 뭐 대인배상 1, 대인배상 2. 저희가 공부할 거는 대인배상 1, 대인배상 2. 그다음에 자기신체사고,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 이렇게 하면 볼 거고, 대무하고 자차는 이건 뭐 차량 쪽이라서 저희가 따로 시험에 뭐 쓰고 할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면은 이 보험들 중 가입 방법에 보면 의무보험은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 대인배상 1 가입 안 하면은 과태료 물리는 거죠. 과태료 나오니까 무조건 가입을 해야 돼요. 한도 금액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 나중에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 임의보험은 네가 가입을 해도 돼. 해도 되고 안 해도 돼. 이거는 요 세 개 있죠. 자기신체 사고, 무보험차 상해. 참고로 자기신체 사고는 자손이라고도 해요. 자손. 무보험 이거는 무상이라고도 하고. 근데 이거는 우리가 그냥 공부하면서 쓰는 용어고 나중에 시험 볼 때는 이 글자 전체 다 써야 됩니다. 이렇게. 그다음에 자배법도 우리가 자배법이라고 흔히 얘기할 건데 이것도 시험 볼 때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전체 용어 다 써야 돼요. 그냥 답안지에다 자배법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이거. 그러면은 임의보험 대인배상 2 자기신체 사고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 무상. 대인배상 2는 네가 가입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만 다만 가입을 하잖아. 하면은 어떤 혜택을 줄게. 혜택은 어떻게 가입하면 무한으로 가입하면은 어떤 혜택을 줄게. 그렇게 돼 있는 거고 자기신체 사고는 나 운전한 사람 그러니까 내 차에 타고 있던 사람 나나 내 가족 이런 사람들이 보상을 받는 게 자기신체 사고 그다음에 자기신체 사고가 되고 이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는 흔히 우리가 뺑소니라고 하죠. 뺑소니나 아니면은 무보험차가 대인 원은 안 되는 차량이 없어요. 대인 원은. 그러니까 개념을 딱 그렇게 하시면 돼요. 무보험 자동차에 무보험이란 게 대인 원은 빼고 해요. 대인 원은 무조건 돼요. 대인 원이 여기서 안 된다? 안 되면은 정보보장 사업이라는 다른 거를 통해서 돼요. 대인 2가 가입이 안 된 거. 대인 2 보험 가입, 임의보험이니까 가입 안 한 차량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은 어떤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해당이 돼서 대인 2가 보상이 안 되다든지 어떤 그런 내용이 있대. 그 무보험 자동차에 의해서 내가 다치면은 아니면 우리 가족이 다치면은 그거에 대해서 보상해 주는 보험. 뒤에서 좀 더 자세히 배울 거니까 어떤 거다. 임의보험이 어떤 거다. 이 정도만 아시면 되고. 이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인배상은 당연히 이 두 개는 이제 남한테 물어준 거고 자기신체 사고는 우리 가족. 요 밑에 있는 건 이제 그 내용인 거예요. 배상 책임과 이렇게 배상 책임 이해 담보로 나눠져 있는 거고요. 다음은 자동차 사고에서의 법적 책임.
자동차 사고가 발생이 되면은 그에 따른 이제 민사적 책임, 민법이죠. 민사적 책임 발생되고 그다음에 형사적 책임이 발생이 됩니다. 민법은 차선이 이렇게 있고 차량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여기에 이제 이게 A 차량, 이게 이제 B 차량일 때 A 차량이 차선 변경을 이렇게 넘은 거예요. 그러니까 깜빡이 잘 켜고 이렇게 안정적으로 넘어와야 되는데 제대로 안 한 거예요, 이걸. 이렇게 넘어가다가 여기서 사고가 빵 났어요. 그러면은 이게 기본 과실이 7대 3입니다. 우리가 뭐 TV나 이런 데 요즘 많이 보면 TV에서 많이 나오죠? 뭐 과실 뭐 어쩌고 뭐 법적 책임이 있냐 없냐 이런 내용 교통사고 관련 많이 나왔을 때 7대 3이 기본 과실이에요, 이게. 그러면은 요 과실 부분 A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B한테 그 배상을 해줘야 되죠. 그거에 대한 배상이 일단은 민사적 책임에서 배상,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돼요. 이게 7대 3, 7만큼 물어줘야 되는 거죠. 과실, 뭐 가해자 과실, 피해자 과실 이거는 또 뒤에서 배울 거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해야 되는 게 이제 민사적 책임. 보험에서는 민사적 책임을 자동차 보험에서 처리하는 게 민사적 책임입니다. 그리고 A가 이렇게 넘어가다가 형사적 책임도 그러니까 원칙으로 보면은 A의 과실로 인해서 B한테 손해를 끼쳤으면 그거에 대해서 형사적인 책임도 져야 돼요. 원래는. 그렇지만 형사적 책임을 형법에서 업무상 과실, 중과실 이게 업무상이란 게 뭐 내가 일하다가 다치고 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운전하다가 넘어간 것도 다 형사적 책임에 형법 268조에 원래 해당은 되지만 근데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란 걸 만들어서 아까 우리가 대인배상2에 무한으로 가입하면 혜택 준다 그랬죠. 그게 이 혜택이에요. 대인배상2에 무한으로 가입된 사람은 일반 교통사고에서는 형사적 책임을 묻지 않겠다.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다. 이게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에요. 다만 뭐 사망이라든지 뺑소니, 12대 중대법규 사고 12대 중대법규 사고는 다 외워야 됩니다. 이거는 무조건 외워야 돼요. 다 쓸 줄 알아야 됩니다. 이 사고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주지 않는,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렇게 돼 있는 게 대인배상2에 무한으로 가입이 돼 있으면 돼요. 요 밑에 있는 게 그 내용인데 그러니까 교통사고가 났는데 내가 처벌을 안 받을 수 있는 거는 대인배상2에 무한으로 가입이 돼 있으면은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어요. 어떤 사고에서? 아까 사망, 뺑소니, 12대 중대법규 위반 사고가 아니면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의해서 형사처벌을 면하게 되고 반의사 불벌죄는 이 사고 다시 한번 해볼게요. A가 B하고 사고가 났는데 B가 좀 많이 다쳤어요. 많이 다쳤고 이게 사망에 이르렀다. 그러면 형사적인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 형사적인 책임에 대해서 형벌을 강경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벌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사망사고나 12대 중대법규 사고는 이 죄 자체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아예 처벌을 아예 안 받는 게 아니라 강경을 시키기 위해서 합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합의. 우리가 교통사고 합의해야 된다고 많이 들어보시죠. B가 사망을 했으면은 여기가 사망을 했으면은 누구하고 C 유족하고 B의 유족인 C하고 합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C가 법원에다가 A가 우리하고 원만하게 합의를 다 잘했습니다. 죄를 뉘우치는 것 같고 그러면은 이거 벌을 좀 적게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B를 좀 용서를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한 합의서를 제출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합의서 제출이 되면은 어느 정도 형법이나 이런 게 처벌 의사가 없다고 합의하게 되면은 좀
감형을 해줍니다. 그게 반의사 불벌죄. C가 A를 처벌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는 게 반의사 불벌죄입니다. 그런데 중상해는 반의사 불벌죄면 아예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중상해는. 참고로 중상해는 이게 헷갈릴 수 있는데 우리 운전자 보험에 보면은 그러니까 자동차 보험이 있고 자동차 보험은 내가 교통사고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는 거고 운전자 보험이라고 또 있습니다. 지금 뭐 홈쇼핑이나 이런 데서 많이 팔고 있어요. TV 보면은 광고 많이 나오는 운전자 보험은 운전자인 내가 운전하다가 사고가 났을 때 그때 내가 나한테 뭐 생긴 그런 치료라든지 아니면은 내가 민사적으로 자동차 보험에서 처리해주지 않는 거 그거를 이제 상대방하고 합의하는 합의 금액이라든지 이걸 하는 보험이거든요. 거기서 중상해는 상해급수 1급, 2급, 상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그래요. 근데 그게 아니라 중상해는 여기서 반의사 불벌죄에서 얘기하는 중상해는 검사가 정합니다. 검사가. 네. 검사가 정하는 중상해. 그때는 반의사 불벌죄로 인해서 처벌을 아예 안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음은 요거는 이제 반드시 외워야 되는 겁니다. 요거는 이게 직접적으로 시험에 딱 요 최근에 나온 적은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요거는 딱 외워놔야 돼요. 요거는 무조건. 신호위반은 우리가 흔히 아는 게 그 노란불 이제 깜빡일 때 지나가면은 신호위반 되는 거 있죠? 그런 거. 그다음에 중앙선 침범. 그다음에 제한속도 20km. 반드시 20km 초과가 12대 중대법규 위반 사고입니다. 이 중과실 사고예요. 20km 초과였고 시험에 혹시 적게 되면 20km 초과라고 꼭 적어야 됩니다. 같이. 그다음에 뭐 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은 이거는 철길이에요. 철길 건널목 통과예요. 우리 지금 뭐 사거리 뭐 그런 게 아니라. 그다음에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당연히 횡단보도 이제 지나가는 보행자 치면 안 되겠죠. 그다음에 무면허, 혈중 알코올 농도. 요거는 반드시 외우시면 되고 화물자동차 화물 안전 조치 의무 위반은 이 어린이 보호는 많이 이제 보셨을 거고 어린이 보호 구역이라고 정해져 있는 데입니다. 거기서는 어린이 보호해야 되는 거고 이 화물 안전 조치는 화물차 뒤에 짐 이렇게 실으면은 그거를 그 짐이 떨어지게 실으면 안 돼요. 그거를 안 떨어지게 안전하게 그 어떤 뭐 포장을 하든 아니면은 줄로 묶든 이렇게 안전하게 해야 돼요. 그게 떨어져서 뒤에 오는 차가 사고가 났다. 그게 화물자동차 안전 조치의 위반. 요거에 이제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중상해는 요거는 조금 봐야 될 게 원래 일반 교통사고는 해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일반 교통사고는 합의 대상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도로가 아닌 곳. 그러니까 일종의 뭐 학교 운동장에서 사고가 났다든지 하면 해당이 안 됐었는데 근데 거기서 이 상대방이 많이 다쳤을 때 정말 뭐 다리가 절단이 된다든지 아니면 팔이 절단이 된다든지 이런 큰 사고가 났는데도 일반 교통사고는 왜 형사처벌 안 받잖아요. 대인배상 내가 무한으로 가입돼 있으면은 우리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의해서 형사 대상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가해자가 피해자한테 찾아오지도 않고 미안하다는 얘기도 없고 너무 이게 도의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일반 교통사고라도 피해자가 중상해에 해당이 되면은 검사가 공소권이 있는 사고로 처리를 한다. 공소제기란 거는 법원에다가 이 사람을 소제기를 해서 법원에다가 이 사람 좀 처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검사가 중상해는 결정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행정적 책임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제 보험, 딱지, 벌금 내는 거 있잖아요. 얼마씩. 그게 이제 범칙금 해당되는데 이거는 보험으로 혜택이 안 됩니다. 보험으로 해당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기본적인 내용이고 이번 시간에는 꼭 요 12대 중과실 사고 요 내용 꼭 외우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